지침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두리뭉실한 본명적인 문구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크업을 쭉 한 HTML 요소, CSS 요소 이외에 뭔가 이제 웹사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외부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인베드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많이 있었고 현재는 많이 좀 줄어들었긴 했지만 어쨌든 외부에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웹사이트로 인베드 시켜서 구현이 아니죠.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는 이 애플리케이션도 접근성 있는 거를 써셔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지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힘들어하거나 또는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쓸 수밖에 없어요 했는데 그게 접근성 안 되는데 그건 제가 수정할 수 없어요라고 이제 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마지막 지표 24번에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앞서서 쭉 설명드린 접근성 3개의 원칙, 그 23개에 대한 지표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많이 변명하시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이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접근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이 쓸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그 키보드로 쓸 수 있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이 24번 지표에 대한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보조기술과의 호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라라고 이제 하는 게 해당 지표에 대한 큰 원칙이고요. 디테일한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UI 이 측면에서는 접근성을 다 지켜야 되겠죠. 접근성을 지키는 OS라든지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럴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또는 그러기는 너무 힘들다고 판단이 들면 해당 부가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대체 수단을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크린리더 등 이제 여러 가지 보조 기술들이 있는데 그 보조 기술을 꼭 이제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경고성의 큰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조 기술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큰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크린리더 등 보조 기술 쓰시는 분들도 문제 없이 웹사이트를 쓸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지표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인데요. 어쨌든 요즘은 이제 플래시를 쓰는 데가 없는데 플래시를 준하는 컴파일이 이제 외부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된 것들을 이제 인베드 시킬 때 또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연결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3개의 원칙, 23개 지표를 다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많이 이제 웹의 형태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많이 바뀌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 자체도 호환성을 준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만 애플리케이션도 특정 환경에서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가 웹 애플리케이션도 준수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지침 24번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